지금부터 다 같이 놀자 용산 한 바퀴 서빙고 코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용산공원의 일부분인 구장교 숙소 5단지입니다. 아직까지 미군기지를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구장교 숙소 5단지를 개방해서 국민들에게 용산공원의 일부분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용산공원에 대한 미래를 논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마련된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장교 숙소 5단지 안에 길라잡이 공간으로서 장교 숙소 5단지 안에 그런 모든 장소를 설명해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면부에는 함께 그리는 용산공원이라고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군 기지의 전체적인 면적이라든가 위치 등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용산 미군기지의 전체적인 면적은 여의도보다 큰 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북측으로는 메인 포스트, 남측으로는 사우스 포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을 본체 부지라고 하고요. 기지 바깥 부분에 있는 부지가 또 산재 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 부지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삼각 지역에 있는 캠프긴 부지, 또 녹사평 옆쪽에 있는 이태원 쪽으로 있는 유엔사 부지가 있고요. 또 그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은 한강중학교 있는 부근에 수송부 기지가 있습니다. 이 세 부지를 산재 부지라고 하는데요. 이 산재 부지는 지금 미군 기지가 평택 험프리 기지로 다 이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에게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거대한 면적이 우리의 국가공원 1호로 주송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다 그 부분을 볼 수는 없지만 구장교 숙소 5단지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용산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논의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저기 안내도에 보시게 되면요, 총 10개 장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다면 순수한 우리말로 장소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세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미군 기지가 우리 품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소명이나마 순수한 우리말로 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또 뜻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공간이 바로 길라잡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시게 되면 새록새록 야외 갤러리, 용산공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고요. 들레봄내 잔디마당은요, 용산공원의 면모를 조금이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리방 카페는요, 누리라는 뜻은 무엇을 누리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제 용산공원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용산공원 연구소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또 자료실이라든가 또 커뮤니티 공간인 도란도란 집단소, 또 미군들이 살았을 때의 그러한 가족들의 그런 구성원들의 그런 면모를 알 수 있는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전시관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간은요, 제가 장교 숙소 5단지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미군의 영관급 장교들이 거주했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5년대 완공이 돼서 2019년 11월 말일까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삶을 영위했던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험프리로 다 이전된 상태고요. 총 여기에 동수가, 주택의 구성수가요, 16개 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 구역을 5단지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장교 숙소가 이러한 비슷한 단지가 기지 내에도 4단지, 7단지가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총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기지 내부에 있는 4단지, 7단지를 합쳐서 총 36개 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동 중에서 가장 이 동수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수로는요, 129세대가 거주했던 공간이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평수는 45평에서 57평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랑 한 발자국 나가셔서요, 그 이제 주택의 구조라든가 그런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아래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새록새록 야외 갤러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새록새록, 뭔가 새록새록 용산공원에 대한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록과 또한 빨간 담장이 어우러져서 아주 전형적인 아름다운 전원의 주택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여기가 85년대에 완공된 주택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택 양식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거진 집을 지을 때 남향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들은 집을 지을 때 남향과는 그렇게 관계치 않고요,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디귿자 형태의 주택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수마다 각자 지정된 주차 구역이 있어서 요즘같이 주차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45평은 1층부고요. 복층 구조는 2, 3층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잠깐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45평과 57평 중에서 평수가 큰 것을 계급이 높은 가족들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네,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것은요, 계급의 높고 낮은 거에 구애치 않고 가족 수가 많느냐 작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많으면 아무리 계급이 낮은 장교를 할지라도 57평의 구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요, 전원단지풍이 쭉 이루어졌는데요. 또 하나 특색은 여기는 조경수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특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시는 아주 초록이 무성한 나무가 중국 단풍입니다. 지금은 초록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조금 가을이 깊어지면 아주 멋들어진 주황색과 노란색의 단풍을 자랑하고 있는 중국 단풍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단지에는 저 중국 단풍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일 가문비 나무도 많고 여러 수종의 나무가 굉장히 많이 어우러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종이 바로 중국 단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워서 조경수로 많이 각광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보시게 되면 이 단지 내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동력을 공급받는 데가 바로 저쪽에 빨간 굴뚝이 있는 그 옆에 보이시는 붉은 발전실이 있습니다. 단층짜리. 그 지하 35m 구간으로 파 있어서요, 거기에서 여름에는 냉각 시스템을 공급받고요, 겨울에는 온열 시스템을 공급받는 구조, 중앙난방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요, 각 단지 앞마다 조그마한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여기에다 무슨 허브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꾸고 있었던 그들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또한 둔지산 자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와 함께 둔지산 자락을 한번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전면부에 보이시는 송신탑이 보이시죠? 이 용산 미군기지는 남산에서부터 남산타워가 있는 것이 서봉이고요. 저기 송신탑이 있는 것이 동봉입니다. 그 동봉에서부터 뻗어내려온 지맥이 버티고개 쪽을 지나면서 다시 거기에서
미군 기지 쪽으로 지맥이 두 갈래 형성되어 나와서 미군 기지의 등허리를 이루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기지는 둔지 산자락에 펼쳐진 그런 장소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둔지산은 그럼 어딘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곳이 모두들 용산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곳은 용산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산은 지금의 효창공원 있는 쪽이라든가 공덕동이라든가 용문동이라든가 이런 곳이 용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러면 어디였나? 둔지방, 행정구역명으로도요 둔지방이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용산은 용산방이었는 행정구역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둔지방 안에 저 둔지산 자락에 쭉 용산기지가 펼쳐져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둔지산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저기 보시면 그 송신탑 위에서 쭉 뻗어 내려온 것 중에 두 번째 약간 나지막한 그 수풀로 이루어진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둔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높지 않죠? 해발 70m도 안 되는 야트막한 구름이지만 용산 미군기지가 둔지산 자락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이시는 약간 이렇게 타원형의 갈색 그런 건물이 보이시죠?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었냐면 커미설입니다. 대형 식품 매장.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코스트코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마트라고 할 수 있어요. 대형 식품 매장. 1980년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식품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의 다 험프리 평택기지로 철수되어서 비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때는 저 장소가 어떤 장소로 사용되어졌냐면 일본의 기병부대가 있었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앞으로 쭉 나와서 보시면 여기 조금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철조망, 담장으로 이루어진 저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 너머에는요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 대사관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할 텐데 퇴근해서 머무르는 숙소는 어딜까요? 바로 이 너머에 있는 단층짜리 1950년대 건축 양식인 지금 보시면 얼핏 보여요. 회색 지붕, 기와 지붕이 보이는데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약 12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녁이면 퇴근해서 머무르는 대사관 직원 숙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지에서 캠프 코리너 가장 북측에 있는 캠프 코리너 쪽에 미 대사관 부지가 이전해 올 예정인데요. 예전에는 거기에 같이 대사관 숙소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상충작용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저쪽에 그 철도병원 뒤쪽으로 아세아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세대를 대사관 직원 숙소로 쓰여질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다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록새록 야외 갤러리 전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용산의 과거의 사진들이라든가 현재 그런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서 용산의 과거 풍경이라든가 그 장소에 대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외 갤러리 전시장에는요, 용산역 풍경을 위시해서 용산역의 과거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쫙 훑어보시면은 아 용산역의 풍경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과거를 반추하면서 현재를 떠올려 볼 수 있고 또다시 과거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또 미래의 용산공원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있는 고무 패드가 깔려 있는 공간은요, 이 공간은 예전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들어차 있던 장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바로 주택 바로 앞에 편말이 하나 보이는데요.
블랙호크 피크닉 에어리어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이 블랙호크예요. 이 공간이 피크닉 공간인데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 블랙호크라고 명명이 됐을까 궁금하시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1985년도에 이렇게 장교들의 숙소로 지어졌지만 그 이전 70년대는 과연 이 장소는 무엇으로 사용되어졌냐 하면요. 블랙호크라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블랙호크 헬기, 블랙호크 헬기 기지로 사용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 60년대는 그럼 이 장소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여기는요. 둔지산 자락에서 가장 하부 구역입니다. 한강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좀 저습지대예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요, 여기가 굉장히 물로 이렇게 금세 물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면을 보시면은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끼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저습지가 맞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년대는 여기가 논이나 밭, 그런 경작지 용도로 쓰여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용산 기지로 이전함과 동시에 여기도 이제 미군 기지로 편입이 돼서 지금까지 영위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웬 바베큐 기계 구이가 있어요. 왜 여기에 이게 있을까? 미군들은요,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음식 문화인 포틀락 문화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포틀락 문화를 즐기면서 바베큐 구이 파티가 굉장히 인기였대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설명서에는 이 기계를 이용하려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먼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안내판이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지 내에는 여기 말고도 또 하나의 바베큐 구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들레봄내 광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가장 용산 공원을 느껴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5단지 중에서도 가장 중앙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요. 공원다운 면모를 가장 많이 우리한테 안겨주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용산 파크라는 조경물도 설치되어 있고요. 잔디가 쫙 조성되어 있고 또 벤치가 조성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또한 앞에 보시는 건물은 누리방 카페가 있어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누리방 카페에서 또 식음료를 같이 겸해서 하면서 용산공원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옆에는 용산공원 사무실과 자료실이 있고요. 위층에는 아까 제가 도란도란 집담소라 해서 주민들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리방 카페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요. 테이블바가 설치가 돼 있어서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같이 담소하면서 공원 조망을 할 수 있는 아주 멋들어진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장미꽃이 한 그루가 피어 있어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요. 특이하게 제가 이 5단지를 살펴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단지마다요. 장미꽃 2그루도 아닙니다. 앞에 꼭 한 그루씩은 다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꽃이 피어져서 저희를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공간이 두루두루 광장, 파빌리온 광장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렇게 위에 가림을 하는 태양을 차단해 주는 게 이렇게 말려져 있지만 행사를 할 때는 저 덮개가 드리워져서 여기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또한 소규모 운동회라든지 또 놀이를 함께 모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바로 오선도선 하우스입니다. 한동을 미군들이 장교들이 그의 가족들과 영유했던 공간을 오픈해서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저와 같이 오픈하우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바닥에 1985 8월 23일 이곳에 이사 온 한 가족이
내가 여기에 왔노라 하는 그 표적을 남겼죠. 그래서 1985년 8월 23일 날 이 집에 이사를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등나무 흔들 의자도요, 그들이 썼던 그런 사용물이겠죠. 여기 앉아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라든가 이웃들의 모습을 아주 정겹게 바라보던 그런 장소였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기지의 가족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구조는요, 복층 구조입니다. 제가 아까 45평에서 57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층 구조는 57평형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은 거실과 주방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80년대에 건축된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하등 지금 시대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주부들이 선호하고 있는 개방형 주방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8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식구들과 소통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방형 주방 구조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사람 사는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한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이 문설주에 뭐가 체크되어 있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우리도 아이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키 재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들도 자녀들의 성장함에 따라 키 높이를 이렇게 체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미뤄 짐작할 때, 자녀가 3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주방을 주로 사용했던 부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들이 주방에 엄마들이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어떠한 것이 인상적이었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활동상에 대해서. 여기가 바로 거실 구조인데요. 앞에 이 영상물은 두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살면서 5단지 숙소에 살면서 이 장소에서 가장 재미있게 놀았던 것, 무엇을 하고 놀았으며 어떠한 것을 즐겨갔으며 이런 것들을 영상물로 담아내고 있는 풍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밖에 보시면은 여기가 창고예요. 각 세대마다 창고가 하나씩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셔서 또 다른 방의 구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상과 그런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방은요, 용산기지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취업한 청년층,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항상 그들도 용산 미군기지는 내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군인이라든가 장년층을 보낸 분들도 오래 머무르지 않죠. 용산 미군기지에 2, 3년씩 돌아가면서 각 나라를 순회하지만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용산이라는 것은 항상 뇌리에 박혀 있고요. 언제나 용산과 함께 하길 바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하면 굉장히 추억의 공간으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전시된 사진들은요, 상하가 같은 장소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너라는 가족을 통해서 군인이었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간 동안 여기서 근무하면서도 항상 용산이라는 곳은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이 평상시에 입었던 이런 제복들도 여기에다 같이 기증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아주 행복한 한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또 벤달 패밀리입니다. 이분은 사령원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용산에 근무했던 시절을 마음의 공양으로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기증해 주셔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유념하셔야 될 것은 여기 이분들의 물품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여기 계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분들이 사진이 여기 있고 물품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거주했던 공간은 아니고요.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이 있으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요청을 드렸을 때 기꺼이 이런 물품들을 기증해 주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붙박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주부들이 오시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머 붙박이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써도 하등 무리가 없는 그러한 주택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기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베큐 구이기가 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는 공간, 아파트 공간과 회사 사옥이 보여지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담장 하나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묵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나마 이 땅이 반환되어서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용산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용산의 담장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좀 허물어져 있는 철조망도 보이고 벽돌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담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담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담장은요, 이 5단지 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5월 달에 여기를 부분 개방이 결정된과 동시에 15m 구간을 그대로 해체된 담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조형물로 설치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허물어진 담장 안과 담장 밖의 그런 시간들을 한번 공유해 볼 수 있겠죠. 담장 안의 역사는 그동안의 일제강점기의 역사, 미군정의 역사,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가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 역사 안에는 우리가 기억하기 싫었던 아픈 상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담장 밖의 시간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이제 미래를 향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또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용산공원을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울러서 더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가자는 그런 상징적인 담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용산공원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아, 시원해. 네, 드디어 용산공원 전시공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는 영상실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앞에 전면부에 펼쳐진 것은 용산 미군기지를 500분의 1로 축적한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산으로부터 해서 쭉 이 전체적인 큰 면적의 땅이 이제는 국가공원 1호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산공원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데 디자인을 한번 공부를 합니다. 디자인을 공부를 해서 선택된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디자인 공모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1등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힐링을 테마로 한 더 퓨처 파크라는 건축가와 1호제의 승효산 건축가와 또 네덜란드 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설계 공모안이 채택이 돼서 이러한 형태로 조금의 변동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가감할 것은 가감하고 변형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힐링, 그동안에 닫혀져 있던 역사의 단절로부터의 치유, 또한 자연지형의 치유, 역사의 치유, 이런 거를 치유를 테마로 해서 치유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서 여기에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국가공원 1호로 만들어질 용산공원이 더 국민들의 소망이 깃들여져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아주 만들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으로 용산공원 5단지 전시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좌측편으로 보이는 것이 5단지 장교숙소 외부 담장 밖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5단지 담장 안에서 보던 풍경하고 또 바깥 담장에서 보는 풍경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게이트 8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 밑에 블랙호크 빌리지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5단지 안에서 제가 1970년대 블랙호크 헬기 기지로 사용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마치 증명을 하듯 여기 블랙호크 빌리지라는 문이 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면부에 보이시는 곳이 바로 수송부 기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 기지는 본체 부지 외에 세 군데의 산재 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수송부 기지, 또 저 앞으로 가게 되면 유엔사 부지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이 수송부 기지는 24,00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안에 있는 저 건물은 일제강점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런 병영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군정에서 수송부기지로 쓰여졌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여기 일본의 공병부대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공병부대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 만주사변 때 만주 그 군벌살이였던 장쩌린이라는 것을 폭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쩌린 폭살 사건 때 사용되어졌던 폭약이 공병대의 폭약이 반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땅은 이제 매각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매각 대금을 가지고 그 험프리 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여진다는 것 말씀드렸었죠. 아직 그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그런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층수에도 제한이 있게 돼요. 이 남산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권을 받기 때문에 90m 이하로 아마 건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엔사 부지 앞으로 이제 지나가면 이제 진행 방향으로 보면은 유엔사 부지도 나타날 텐데요. 지금 거의 거기는 매각이 됐어요. 한창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유엔사 부지 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서게 되냐면요. 호텔, 또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부지들이 지하 7층, 지상 20층 정도의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 그런 위용을 또 드러내게 되겠죠. 그 비용이 이전 비용으로 쓰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담장을 보시게 되면 담장 하부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담을 보실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은 그 담장 안의 이야기들을 이 구멍난 틈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몬드리안 호텔은 그 옛날 캐피탈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다시금 몬드리안이라는 독특한 호텔을 다시금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몬드리안 호텔이 있는 그 골목길이 장문로인데요. 그쪽은 대사관 거리라고도 합니다. 중동권 대사관들과 또한 중앙아시아 쪽 대사관, 동유럽권 대사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수송부기지가 굉장히 한강중학교 때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면적이죠. 여기까지 수송부기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로 건너편에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유엔사 부지 전경입니다. 평수가 16,000평 정도 되는 평수라고 그랬죠. 저 뒤로는 이슬람 중앙성원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 보이시는 용산구청, 지금은 용산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용산구청이 들어서 있지만 용산구청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이 장소에는 미군들의 발휘되어 주던 아리랑 택시 부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미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반환된 장소이고요. 아리랑 택시 부지로 차고지와 사무실로 이용되어지다가 이제 용산구청이 들어서서 용산구의 모든 살림을 총망라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용을 보시면 굉장히 유리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설계한 그 건축가가 데이빗 치퍼필드. 여러분들 한강로 산책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 아모레 사옥도 데이빗 치퍼필드가 설계한 거거든요. 똑같이 용산과 참으로 인연이 있은 데이빗 치퍼필드가 설계한 건축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청 맞은편으로 이 안자락에 둔지사 안자락이 펼쳐져 있고요. 용산구청 그 옥상에서 바라다 보시면 둔지산 정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이 둔지산 안자락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것으로 녹사평역 3번 출구에서 서빙고 코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는 지금 사우스코스의 맨 마지막 쪽인 둔지산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에 고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한풍젤에서 찬바람길이라는 그런 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 동안 이렇게 서빙고 코스를 저와 함께 투어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